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를 헌재가 미루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먼저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누구보다, 이창수보다, 누구보다, 최재해보다. 그런데 한덕수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을 하는 겁니까? 정치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헌법재판소입니까? 정치재판소입니까? 아니, 먼저 들어갔으면 먼저 선고하고, 먼저 변론 끝났으면 먼저 선고하는 거지. 어떤 건 먼저 들어가도 나중에 하고, 마흔역은 나중에 들어가도 먼저 하고, 한덕수는 벌써 언제 들어갔는데, 그리고 언제 벌써 변론이 종결됐는데 왜 한덕수는 안 하는 겁니까? 마흔역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체제하고, 이창수도 한다면서 왜 한덕수만 미루는 겁니까? 정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욕을 얻어먹고 헌법재판소를 못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체제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한, 지난달 19일이에요.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10일 한 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은 2월 19일로 윤 대통령 변론 종결일보다도 일주일이나 앞섭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헌재가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을 정도로 쟁점이 단순합니다. 딱 한 번 했어, 재판. 그것도 90분 만에 끝났어. 할 게 없다는 거지. 무조건 각하 아니면 기각이야. 한 총리를 탄핵할 만큼 중대한 의법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적으로 기울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변론 종결 3주가 지나도록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 통상 변론 종결 2주 후에 선고하는 것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민들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이유가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의심합니다. 한 총리가 직무 복귀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 마 후보 임명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헌재가 한 총리를 붙들어 두는 역할을 담당하고 더블당이 마 후보를 임명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한다는 것이죠. 양동작전이죠.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윤 대통령 탄핵은 확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6사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국민의 의심이 현실이 된다면 헌재의 판결은 교활한 정치행위로 간주될 뿐입니다. 그럼 이 교활한 정치행위를 국민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야말로 일각의 경고대로 국민적 분노에 헌재는 가루가 되고 말 겁니다. 이때는 진짜 가루가 되고 말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야죠. 그 어떤 것보다도 급하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는 경제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계에 정통한 한 총리 복귀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한 총리는 미국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헌재는 민주당의 한 총리 선고 지연 작전에 동참 말고 속히 한 총리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총리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감사원장 물론 중앙지검장 다 급합니다. 한 총리도 엄청 급합니다. 근데 한 총리가 먼저 끝났습니다. 근데 한 총리는 안 합니다. 한 총리를 선고해달라고 의견서까지 집어넣었어요. 왜 한 총리만 안 하는 겁니까? 한 총리는 변론 기일도 딱 한 번 했어요. 90분 만에 끝났어요. 할 게 없어요. 무조건 각하 아니면 기각이에요. 되지도 않는 걸로 진짜 탄핵을 갖다가 한다고 이게 내란이지 뭐가 내란입니까? 그럼 민주당이 잘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민주당이 더 잘했습니까? 더 잘못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한 총리를 갖다가 탄핵했을 때 세계에서도 상당히 경악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했다고 칩시다. 그래, 계엄을 이유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나라를 맡아서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총리였어요. 한 총리는 그래도 또 미국통이고 상당히 국무총리고 여러 가지로 한 총리가 하는 건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한 총리마저서 탄핵을 하는 걸 보고서 이 탄핵이 의도가 있는 거구나. 이 탄핵이 어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으로 그야말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구나, 공작이구나, 이걸 다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한 총리를 탄핵했을 때 더 이상 민주당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 2030 청년들도 이제 민주당이 매주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제는 안 믿게 된 거예요. 매주로 간장을 담근다 해도 안 믿게 된 거예요. 이제는 믿을 수 없다. 얘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게 물론 예를 들어서 정말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법치주의를 갖다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주의를 지키고 이런 목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의 어떤 공작도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지금 한 총리 이 선거가 급한데 한 총리 선거를 저렇게 계속해서 꼼수를 부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건 마흔역이죠. 계속해서 마흔역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에 저 마흔역이가 들어오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마흔역이가 안 들어오면 안 되네. 이 마흔역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럼 이거는 헌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밖에서의 압력 그리고 양동작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안에서 또 밖에서 그렇게 안팎에서 서로 말이죠. 내통 조응하는 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걸 보면서 헌재가 도대체가 이게 정당한 헌법재판기관이냐 아니면 이게 정치재판기관이냐 이게 헌법재판이냐 아니면 우현재판이냐 도대체 헌재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한덕수 총리 빨리 선거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헌재는 말이죠.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지금 말이죠. 무슨 차벽을 치고 무슨 경찰력을 동원한다. 무슨 그 경호를 한다. 글쎄요. 그런 걸로 이 엄청난 국민의 분노를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대로 가는 거죠. 대도문 큰 길을 가면은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죠. 근데 스스로 죄를 범하면 숨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망 하늘의 그물은 말이죠. 너무나 촘촘해서 그야말로 이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업을 짓고 그야말로 이 천벌을 갖다가 벗어나는 것은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옛날부터의 어르신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망을 피하는 방법은 경호원 갖고도 안 되고 무슨 차벽 갖고도 안 되고 경찰 갖고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대도무문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판결하는 거죠. 그리고 절차의 위법이 있다면 그 절차 위법은 실체 위법을 당연히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 위법이 있으면 그냥 실체 위법이 당연히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야. 절차 위법이 있으면 각하로 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한덕수 이 탄핵 선고를 뒤로 어떻게든지 밀어가지고 그래서 마흔역을 어떻게든지 꼼수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이런 망상은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덕수 탄핵 선고 미뤄지는 것은 꼼수입니다. 한덕수 탄핵 선고 미루는 것은 우연입니다. 위법입니다. 빨리 한덕수부터 선고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야 됩니다. 강시혁 TV입니다.